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무안공항 참사 이와 관련해서 미 전문가가 특이한 공항을 많이 봤지만 이 공항은 최악이다.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놓은 것, 이것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 활주로 근처에는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미국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구조물, 둔덕이 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0일 보도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 비영리단체 항공안전재단 하산 샤히디 회장은 이것은 매우 복잡한 사고라며 조사관들이 파악해야 할 많은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샤히디 회장은 공항 내 구조물 배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조사관들은 이런 구조물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활주로 근처의 물체들은 항공기와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전직 항공기 파일럿 더그 모스는 WPA 워싱턴 포스트의 공항의 레이아웃 배치가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활주로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활주로에 약간의 경사지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특이한 공항 설계도 많이 봤다고 소개했지만 이번 것은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스는 또 너무 빨리 착륙했다면서 그들은 체크리스트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같은 매체와 인터뷰한 항공안전 컨설턴트 존 콕스는 사고기가 활주로를 다니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파일럿들이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면서 그들은 활주로에 훌륭하게 착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거기 구조물이 없었더라면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는 조류 충돌은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 아닐 것이라면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것도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봤습니다. 에어라인 뉴스의 제프리 토머스 편집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는 드문 일이 아니며 랜딩 기어 문제도 드문 일이 마찬가지로 아니라면서 버드 스트라이크는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대체로 그것만으로 항공기 참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버트 서말트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전 의장은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는 기장으로서 10년 동안 사고기와 같은 계열인 보잉 737 계열 항공기를 조정했는데 랜딩 기어는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진짜 질문은 여기서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전개되느냐는 것이라면서 랜딩 기어는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수동으로 작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는 랜딩 기어가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말트 전 의장은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를 판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째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또는 CBS라든지 이러는 세계 유수와의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그것입니다. 왜 도대체 로컬라이저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더미를 덮어놓는 식으로 그런 딱딱한 구조물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항공기가 부딪혔을 때 부서지기 쉬운 방식으로 로컬라이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 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행기가 내릴 때 방향을 잡는 하나의 각을 로컬라이저라 말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버드 스트라이크만으로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버드 스트라이크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고 버드 스트라이크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드 스트라이크만으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것도 버드 스트라이크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타버린 비행기에서 지금 새 날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버드 스트라이크였는지, 도대체 몇 마리였는지, 새 떼였는지, 아니면 그 새 떼를 왜 관제탑에서는 공항에서는 제어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합니다. 따라서 버드 스트라이크만으로 이런 엄청난 참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가사 버드 스트라이크였다 하더라도 그 버드 스트라이크를 왜 통제하지 못했는지, 왜 그것을 막지 못했는지를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리지 못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장은 엄청난 6,0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동체 착륙을 아주 수준급으로 해내는 걸로 봐서 비행기를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갖다 박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가 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했는가?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혼수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어떤 기장이나 부기장이 실신을 했다든지, 내지는 연기를 흡입했다든지, 내지는 어떤 그런 나쁜 상태에 있었다면 그러한 동체 착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동체 착륙을 할 정도로, 그리고 훌륭하게 착륙할 정도로 그렇게 통제력을 잃지 않은 기장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버드 스트라이크와 랜딩 기어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버드 스트라이크가 도대체가 이 비행기에 어떤 화염에 휩싸이게 하는, 내지는 비행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하는 그 무엇과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을 유발시켰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비행기가 완전히 불에 타는 바람에 블랙박스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행기의 사고는 미국으로 남는 것일까요? 오로지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인가요? 아니, 설사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공항에서 관제탑에서는 무엇을 했는가요? 그리고 왜 이 새를 쫓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늦게 알려줬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비행기가 한번 내리다가 실패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한 바퀴를 돌지 못하고 반대 방향에서 착륙을 시도했는데, 도대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 자리로 착륙을 시도했더라면, 아니면 적어도 약간의 3분의 2 지점이 아니라 활주로 끝부분부터 착륙을 시도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 이 동체 착륙이기 때문에 활주로 약간의 지난 점에서 착륙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체 착륙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활주로 끝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은 아주 훌륭하게도 활주로 약간 안에 들어간 점에서부터 동체 착륙을 시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끝에를 찾다가 만약에 활주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박는다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가 연료를 왜 버리지 못했는가? 이것이 또 의문으로 남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연료를 버리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면 연료를 버리는 것과 동시에 착륙을 시도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고는 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정치공항입니다. 정치공항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콕 항로를 열자마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키우기 위하여, 전라도의 거점 공항을 떠나서 대한민국 공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치인들이 어떤 수작을 부렸고, 이것이 이번에 사고를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덮기 위해서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항은 무주공항 사고입니다. 이거는 제주공항 사고가 항공사고가 아닙니다. 무주공항 사고의 참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이, 그것이 정치적 책임이든 그것이 법적 책임이든 도덕적 책임이든 이 자들한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